노마드 한국사 제10강 고대 사회의 모습. 우리나라 고대와 서양 고대의 신분 구조의 차이. 서양은 귀족, 평민, 노예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예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른 말로 고대 노예제라고 합니다. 이집트도 평민이 많아서 피라미드도 평민이 만드는데 동원됩니다. 우리나라는 서양 고대와 다르게 천민보다 평민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대 노예제라 하지 않습니다. 부여를 살펴보면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 대사자, 사자와 같은 호민을 거느릴 정도로 왕권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삼국시대로 갈수록 가와 호민이 귀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고구려 귀족의 모습을 살펴보면 깃털의 개수가 많을수록 상류층 귀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약탈 경제였어 귀족들이 집마다 약탈물을 쌓아 놓을 수 있는 부경이라는 창고를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제 관복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이왕 때 공복 제도가 마련됩니다. 왕자비청, 옷 색깔 및 허리띠의 색깔도 다르게 구별하였습니다. 왕은 금화관식을, 높은 관리는 은화관식을 장식하게 됩니다. 참고로 고이왕은 3세기 중엽의 왕이며 한강유역을 장악하였으며 간등제와 율령을 반포합니다. 다음으로 신라의 골품과 간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간복색은 왕자비청황입니다. 왕자비청황. 옷의 색 등 복장까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골은 17등급부터 1단계까지 승진할 수 있지만 아찬인 육두품이 젊은 17관등인 진골을 거느릴 수 있습니다. 즉 승진의 상한선을 말하는 것이지 항상 진골이 육두품이나 오두품, 사두품보다 높은 직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두품인 아찬이 17관등인 진골을 거느릴 수 있습니다. 육두품은 대아찬은 할 수 없고 6번째 관등인 아찬까지만 승진할 수 있습니다. 육두품은 아찬까지, 오두품은 10번째 관등인 대나마까지만 승진할 수 있습니다. 오두품은 대나마, 사두품은 12번째 관등인 대사까지만 승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육두품은 아찬, 오두품은 대나마, 사두품은 대사까지 승진할 수 있습니다. 신라 통일 후 삼두품 이하는 평민처럼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는 사두품이 최하위 골품이 됩니다. 성골과 진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흥왕의 두 아들 동륜과 사륜이 있었는데 진지왕이 진평왕에게 왕위를 빼앗깁니다. 진지왕 때까지는 성골과 진골의 구분이 없었다고 추정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진평왕이 자신과 진지왕 측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골과 진골로 구분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진평왕은 동륜인데 진평왕은 아들이 없이 두 딸인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성골 출신 왕이 되었고, 그래서 진지왕 즉 사륜은 그 아들 김춘추가 무효왕이 되어서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라고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신라의 진흥왕 이후의 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무열왕, 문무왕 이렇게 있습니다. 암기 코드로 보면 내가 늘 신라지법에서 진흥과 지평과 일할 땐 선진덕이고 기회가 무궁문진하였지. 내가 늘 신라지법에서 진흥과 지평과 일할 땐 선진적이고 기회가 무궁무진하였지. 신라 골품 제도의 특징을 알아보면 김유신과 안승처럼 외국인도 진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혼 대상, 옷차림, 수레의 크기 및 집의 크기 등을 제한했으며 골품에 의해 정치, 사회 활동의 한계가 정해졌습니다. 고구려계 유물은 육두품, 백제계 유물은 오두품이 되었습니다. 삼국의 귀족회의를 살펴보면 고구려는 제가회의가 있었고 백제는 정사함회의가, 신라는 화백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회의 참석자는 상가, 고추가 등이고 화백회의에서는 만장일치제도이며 상대 등이 수상 역할을 하였습니다. 암기 코드로는 재정화, 재정화, 제가회의, 정사함회의, 화백회의. 다음으로 화랑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흥왕 때 원하제도가 하랑도로 개편됩니다. 진골과 그 이하 평민 모두 하랑도에 가입할 수 있어 계층 간의 대립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수장인 화랑은 진골 출신만 가능합니다. 화랑은 진골이고 낭도는 진골과 평민 모두 가능합니다. 원광법사의 세소오개를 살펴보면 유교적인 철학, 도교 철학, 불교 철학을 잘 융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우이신이 있으며 도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임전무태가 있습니다. 불교적인 측면에서는 살생유택이 있습니다. 임신서기석을 살펴보면 두 명의 화랑이 3년 안에 유교 경전을 습득할 것을 맹세한 돌이라고 합니다. 시족사회 전통, 신석기 시대의 전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에는 책화와 족외혼이 있는데 책화는 시족 간 폐쇄적인 독립사회임을 알 수 있고 족외혼은 같은 부족끼리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만에서 시족사회 전통을 살펴보면 두레가 있습니다. 두레는 공동생산 활동을 말하는데 잉여 생산물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라는 화랑도와 화백회의가 있습니다. 화랑도는 평등사회적 교육 집단을 말하고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제로서 시족회의의 족장회의와 같은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서옥제가 있는데 다른 말로 대릴사위제라고 할 수 있으며 모계사회적인 전통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계 사회적 전통은 청동기 시대부터 전쟁이 활발해지면서부터 무너져서 부계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통일 신라 귀족의 모습을 살펴보면 금입택과 사절유택에서 잘 알 수 있는데 수추로 밥을 해먹기도 하고 재상가에는 녹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동력이 3천여 명이고 소, 말, 돼지 등을 바다 가운데 섬에서 길러 필요할 때 활로 쏘아 잡아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금입택은 주택에다가 금을 이렇게 발라 놓은 것을 말하며 사절주택은 사계절 지낼 수 있는 집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고구려 백제의 귀족 모두 투호를 즐겼다고 합니다.